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38페이지에 그 업무 범위부터 할 차례죠. 예. 뭐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지난 10월 달에 봤던 그 결과 발표일인데 뭐 많이들 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면 그런 영광이 있으리라 봐요. 아무튼 뭐 시작을 했으니까 뭐 끝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옵니다. 뭐 노력과 땀은 뭐 배신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점점 연말 연시로 가까워지는데 또 시국도 어수선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또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 38페이지 보면 그 업무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은 업무 범위. 예?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우리 책에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작은 1번에 보면 업무의 지역적 범위다 해서 이자들의 이제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활동 범위, 지역적 범위라는 어느 지역까지 중개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오른쪽 페이지 그 2번은 이제 겸업 범위예요.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을 같이 나는 겸하고 싶다. 뭐 미장원을 하고 싶다. 뭐 슈퍼를 당구장을 뭐 건강원을 같이 운영하고 싶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것들이냐?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1번의 그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은요, 지역 범위, 활동 범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첫날 용어의정에서 봤듯이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그랬는데 개공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인이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있어요. 그럼 기초가 안 되면 이제 계속 못 따라와. 우리 법은 여러분들 거듭 얘기하지만 공법이라는 것은 뭐 국토법을 안 들었어도 뭐 주택법 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또 이거 빠졌더니 뭐 건축법을 들으니까 다음 시간에 왔더니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뭐 학개론도 마찬가지고 단원 끊어지니까 내용들이 세법도 뭐 양도세 안 들었더니 오늘 왔더니 취득세 하더라. 듣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민법하고 우리 법은 앞에 줄을 모르면 계속 이제 개념이 안 잡혀. 그러면 엉터리로 공부하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초반에 지금 민법 학개론 공법을 열심히 하되 나머지 과목은 꼭 수업을 들으셔야 돼. 뭐 부득이 빠졌다면은 지난주 거 동영상을 들어야 연결이 돼요. 지금 매주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줄을 시간 내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들어야 우리 과목과 민법은 그래야 이제 뭔가 수업 시간에 동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이 개공이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세 가지 중에 1번을 봤더니 양가로 1번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먼저 기술했고 오른쪽 페이지 2번은 중개인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등록을 해서 개인사무소 낸 것을 우리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 하고 나는 법인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겠다. 그럼 이자들은 대표자들은 다 자격증이 있단 말이죠. 자, 중개인이라는 자는 우리가 첫날 얘기를 했듯이 자격증 없이 등록으로 간주된 자라고 그랬죠. 이자는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잖아. 이건 기초가 이제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것을 못 알아들으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이 법상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단 말이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그러니까 전국에다 하나 동글뱅이 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에다가 만약에 등록을 했어요. 사무소를. 강남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자들은 대한민국 전국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모든 아파트나 토지를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주도치든 뭐 강원도치든 다 할 수 있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근데 2번에 보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중개인은 차이가 있죠. 자, 중개인이라는 자는 두 번째 줄에 줄을 치면 돼.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그러니까 시도를 딱 줄쳐야 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하나여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중개인이 만약에 강남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이자는 전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도. 자꾸 읊조리면서 외워야 돼. 그냥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외워져. 그래서 그 시도를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줄여서 시도 그런다 있어. 광역단체. 이 강남에 있는 중개인은 서울만 해야 돼. 서울. 벗어나면 처벌돼요. 인천에 있는 중개인 만약에 부평에 있더라. 부평구에 그럼 인천만 해야 한다니까.
만약 하남시나 의정부에 사무소가 있으면 뭐야? 경기도만 해야 돼. 이게 특광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딱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냐 특광도냐 이것만 구별하면 뭐 끝이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의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중개인이 인천 부평구로 사무소를 이전해 버렸어. 그럼 서울치를 이제 못하고 이제 인천만 해야 돼. 만약에 부평에 있다가 하남시로 또 사무소를 이전해 버렸어요. 하남시로 또는 광명시라든가 그러면은 뭐야? 경기도만 해야 돼. 이런 것을 업무 지역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 이자가 벗어나면 나중에 제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업무정지라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에 1번에 중개인은 업무지역이 제한된다. 그거 이해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예외는 아직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정보망을 아직 진도를 안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것 내용을 알아야 이번 주 것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이 앞에서 자꾸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한 바퀴 돌았을 때 여러분 1월부터 좀 수월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정보망 예외는 필요 없어야지. 자, 큰 2번을 보면 이번엔 이제 겸업범입니다. 겸업.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다른 업하고 겸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그 2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자, 개공들은 과연 중개업을 하면서 겸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법인인 개공의 겸업범이다라고 목차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번서 6번까지 뭔가 줄이 쳐져 있죠. 지난주에 수업 들어본 데는 줄 쳐졌지. 누가 쳤지 하지 말고 본인이 다 친 거야. 뭐 화골에서 혹시 헌책 준 거 아니냐 하지 말고. 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다니까. 누가 자기가 쳐놓고. 그래서 여기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 이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개인이라고 그래. 개인. 이자들은 개인. 자연인이라고도 합니다. 자연.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민법에서 사람에는 우리는 항상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법에서는 뭐가 있다고? 자연인하고 법인이 이렇게 있다 있잖아. 자연인과 법인. 이거 가장 기초입니다. 모든 법에. 그래서 이건 이제 자연인들. 두 번째는 이제 법인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이제 이 법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거기도 별이 3개야. 그 2번도. 자, 별이 3개라고 그럼 별을 쳐놔야겠지. 지금 기초에서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를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가를 지금 체크하면서 전체 내용의 기초를 훑어보는 거예요. 지금 손도 까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보면은 법인인 개공은 그랬잖아. 거기다 동그라미 치아야.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규정된 업무 외에 거기다 줄치면 돼요.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네. 누가 없다고? 법인이. 국어가 안 되면 못 따라하니? 법인은 중개업 외에 여기 6가지 업무 외에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을 풀어보면 법인은 우리 법에서 정한 6가지 업무 외에 다른 기타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그래서 법인은 겸업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법인은 겸업 제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는 법인만 이렇게 제한을 딱 규정해 놨어요. 그럼 나머지 종류인 개인들은 반대 해석을 하면 겸업 제한이 여러분 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소를 내면 중개업 외에 다른 업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의 결론이 이게.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제한이 있냐 없냐가 일단 가장 기초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년 7월 청포도 이거 갈 때까지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엉터리로 따라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우리 법에는 겸업 제한을 누구만 해놨다고요? 법인만 해놓은 거야. 개인들은 제한이 원칙이 없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1번서 6번까지 6가지는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왔다 갔는데 그 줄은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6가지를. 그러면 1번을 보면 상가
주택 동글뱅이 상업용 주택 동글뱅이.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대행은 이미 줄이 쳐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나 이 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쇼핑몰이 있다, 뭐 주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뭐 지방에 뭐 대학가 주변에 원룸을 뭐 20개를 가지고 있어. 서울 사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원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세입자들이. 매번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약을 쓸 때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중개업자 착한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위탁을 줘버려. 당신이 내 건물을 이걸 관리를 좀 해주라. 그래서 장마가 오면 뭐 어디 비가 새는지 좀 둘러보고, 뭐 눈이 오면 좀 눈 좀 치우고, 창문이 너덜거리면 용역업체 불러다가 고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라. 그럼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별도로 뭐 수수료의 50%를 내가 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든 주택이든 이게 관리를 하고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임대차나 매매는 중개업이지만 관리는 중개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또 겸업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쇼핑몰이라든가 주택, 아파트라든가 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을 관리해 주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위탁받으면 매우 수월한 거지. 그 집을 이런 상가를 몇 개만 한 서너 개만 관리를 해도 기본 비용이 다 나오죠. 이게 그거는 관리대행이라고 그래. 자,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이미 상담에 동글뱅이 쳐져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지. 우리가 상담사를 컨설턴터라고 하잖아. 컨설턴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뭐 토지를 좀 한 200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중개업자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지어서 이용하면 수익률이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이 토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니까. 건축을 한다면 어떤 용도로 하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중개업자들은 그 주변의 시장 상황을 다 알거든. 여기는 환승역이 앞으로 뚫리기 때문에 여기 쇼핑몰을 지어도 괜찮다. 여기 뭐 대학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뭐 원룸을 지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받는 걸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는 이제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또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3번 개공 대상에다 출제하여 개공 대상. 경영 기법 정보 제공. 이걸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프랜차이즈. 여러분 프랜차이즈는 많이 들어봤죠.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통닭집, 피자집 이런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우리도 이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어요. 갑이라는 법인이 뭐 20여 년을 중개업을 했다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 이자가. 프랜차이즈 중개업을 해가지고 그 이제는 서울시에 있는 개공들 즉 중개업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서 내가 이자들에게 영업 노하우라든가 부동산 정보 등을 내가 이자에게 줘서 이자부터 회비를 받는 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개공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이나 뭐 통닭집이나 이런 건 아무나도 할 수 있지. 이런 것은 가맹 계약만 하면은.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전문 직업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 여러분들은 이 회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누구를 대상으로 뽑아라고요? 개공 대상. 딱 그렇게 외워야 해요. 근데 이걸 내년 7월 갈 때까지도 못 외워요. 이런 조문 못 외운다니까. 그거 떨어지고 와요. 그리고 예상 외우 문제가 나왔다고. 본인이 틀리면 예상 외래. 지금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이게. 여러분 무시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의하라는 거지. 지금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한 것들이 이제 점점 반복하면서 한두 개씩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한두 개씩은 따라오셔야 되거든. 근데 또 일주일 지나면 또 깔끔해져 버려요. 또 이게 깔끔해져요. 여러분들 앞으로 10번은 돌기 때문에 10번을 들어야 합격을 하거든. 근데 여러분 뭐 두세 번 듣고 또 말아버려요. 또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 자, 4번. 상가나 주택의 분양 대행입니다. 분양. 우리가 이제 분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 여러분들이 분양 전문 회사들이 많아요. 이 시행사가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진다. 그럼 분양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입찰을 넣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입찰자를 선정해서 입찰자 중에 분양 업무를 맡깁니다. 분양을 위탁 준다 이 말이야. 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가, 쇼핑몰을 뭐 20층짜리를 진다. 뭐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진다. 그럼 분양 전문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중개업자인 법인도 여기에 분양을 하도록 가능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중개업자들도 이제 분양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막 입찰 같은 거 붙이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중개업자들의 꿈은 이 분양을 하면 돈이 된다더라. 그래서 하고 싶지만 뭐 자본력이라든가 뭐 정보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이게.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분양 전문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신문 광고 같은 거, 뭐 인터넷에 배너 광고 이런 것은 뭐 수천만 원씩 들죠. 이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하나 지었다 뽑는데도 서울에 뭐 15억, 20억씩 든다고 그러지. 이게 여러분들 주말에 그냥 견본주택 그 구경한다고 야 장사진을 이루면서 청약은 안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괜히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바람잡이도 많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청약 지금 제도를 바꿨잖아. 1순위자들을 이제는 모두가 1순위자들은 다 한날 청약을 하도록 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안 된다. 그 지역의 우선 1순위 그 다음에 기타 전 지역의 1순위 이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마감되면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그냥 너도 나도 막 했다가 피해를 바라고 했다가 경쟁률이 50대 1.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나는가 보다. 당첨만 되면 대박 되겠다. 그랬거든요. 50대. 당첨이 됐다고 매우 로또에 당첨된다고 좋아했는데 미계약. 계약금 내라 했더니 50%도 안 내버려. 그런 경우가 많았죠. 지금. 그게 이제 허풍이지, 허풍.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막 바꾸는데 아무튼 이게 분양. 그래서 바람잡이도 많아요. 이런 분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인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분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 장벽이 높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네에 가면 이런 빌라 같은 것은 중개업자들이 분양해야 해. 동네에 가면 장미 빌라 이렇게 써놓고 현수 막 걸어놓고 자녀 1세대 남음 이렇게 써놓고 막 분양하고 있잖아. 가서 보면 까치부동산 사장님 앉아있고 거기서 고수업 치고 있잖아. 복도에 그냥 짜장 그릇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그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양. 한 채 분양하면 돈 1000만 원씩 주거든. 이게. 그래서 자녀 1세대다 하고 얼른 가서 분양받아서 이사 들어갔더니 혼자만 들어와있고 이제 막 지하실 막 들이파고 막 공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분양이에요. 까치부동산 분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 주택에 대해서 규모가 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지금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주로 이제 동네에서 이런 장미빌라 분양하는 거 봤죠? 그런 건 지금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이걸 분양 대행이라고 그래요. 자, 5번에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거기다 줄자야 용역 알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거기 보면 뭐 이사업체 소개한다든지 도배업자 소개해 주는 걸 용역 알선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부동산에서 집을 매입을 했어요. 중개로. 부동산 중개로. 또는 내가 임대차를 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중개업자에게 사장님 내가 이사할 때 이사짐센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도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배업자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법인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자를 소개해 주는 걸 우리가 알선이라고 그래요. 알선. 그래서 이자가 이제 알선을 받아서 내가 도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걱정 마세요. 우리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차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한다면은 이사업체도 우리가 도배업체도 우리가 다 운영하고 있다. 그 패키지로 묶어서 아주 우리는 20% 할인해서 싸게 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법인이 이사나 도배업까지 다 겸하고 있대.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지. 가능할까 안 할까? 네? 안 알려준다고? 가능할까 안 할까? 안 되는 거야. 알선만 하라겠잖아. 그래서 패키지로 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소개만 해야 이 법이는 소개. 그리고 소개비만 받아야지 자기들이 직접 이 사업이나 도배업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도배업자나 이 사업자들도 다 있잖아. 영세업이지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 걸 놔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예요? 해외 나가서 경쟁해서 외화를 벌어오려고 생각해야지. 국내에 그냥 골목 상권까지 다 지배해가지고 동네에 그냥 슈퍼나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먹을 것을 놔둬야 되잖아. 이게 이제 미덕이잖아. 기업의 윤리고. 우리는 다 해버려요. 고추장 된장까지 다 담아버려요. 대기업. 동네 가면 반찬 가게 하나 남았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 기업이 해야 할 윤리예요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감을 딸 때도 감을 두세 개를 남겨놓죠. 그게 왜 남겨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까치밥으로 남겨놨죠. 한겨울에 까치들 와서 먹으라고. 그것까지 다 따먹어버려 요즘에는. 우리 조상들의 그 미덕과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는 지금 도배나 이 사업을 못하게 했어요.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용역 알선만 해야 돼. 지금 설명한 것들이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다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물론 까치밥은 안 나와. 그래서 우리는 업무가 딱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자, 6번.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골뱅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경공매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대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매나 이제 공매를 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해요. 경매, 공매. 경매는 법원에서, 이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혀줬어요. 원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할 수 있었거든. 법률 전문가가. 근데 우리 이제 중개업자들도 법률 전문가 같아요. 점점.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 옛날에는 그냥 뭐 서너 달 해서 합격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경매대리 안 됐어. 경매대리 인정해 준 게 얼마 안 돼요. 경매를 하려면 민법,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공시법, 민사집행법 이걸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도 이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웬만하면 뭐야? 공부도 한 4, 5년씩 하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로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경매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어디 가서 합격해도 나 5개월 만에 땄다고 하면 안 돼. 한 5년 해서 땄습니다.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한 5년 했다고 그래야지. 그래야 이게 수준이 있어 보이지. 뭐 3개월 만에 땄어요. 그러면은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그래서 거기 6개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게 법인은 이 6개 업무 외에 기타 업무는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이 6가지가 여러분들 줄줄줄 나와야 해요. 이제 주무시다가도 한번 외워봐라고 툭 차면 줄줄 나와야 한다니까. 말하고 또 자더라도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또 안 외워요 또. 그리고 또 점수 안 나온다고 그랬다. 안 나오지 당연히. 그래서 6가지. 그거 이외에는 못한다 이 말. 그렇다면 그 책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아직은 기초 강의라. 그러면 개인들은 자연인,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소를 냈어. 그러면 자연인은 아까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들도 이 6가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개인은 아까 자격증 못 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시를 못 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공매는 못해요. 이 법률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 그 중개인은 경공매만 못한다고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고, 특별 규정이 있어. 경공매는 안 된다. 사고 치니까. 그 대신에 다른 것은 중개인도 다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처럼 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경공매뿐만 아니라 법인이 할 수 있는 6가지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못하는 기타 업무도 개인들은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영업 범위가 법인이 넓어 개인이 넓어? 개인이 훨씬 넓죠. 그게 정답이야 이제.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잡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법인은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못한다 했지? 금방. 그럼 개인들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개인 중개업자는 또 할 수 있어. 법인이 못하더라도. 법인이. 여러분 동네에 가보면 그 까치부동산 사장님 도배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 풀빗자루 다 있어요. 그 사무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는 저 까치부동산 사장님도 봤어. 우리 와이프가 키가 커가지고 천장을 얼마나 잘 바른지 도배할 때 하루에 3개씩 바르고 다닌대. 중개만 하면서. 개인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든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까 거기 잘 보면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개인들은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을 생각해봐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국가공무원들은 국가공무에 전념해야 돼. 공무에. 대통령 국정수행 전반에 전념이야. 보톡스 이런 거 머리끼를 만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 전념을 해야 돼. 그럼 그 직무이익이거든. 직무이익. 자기가 할 일을 안 해버리고 월급만 받아먹어버리는 거. 이 공무원들은 국정에 전념하라고 다른 업을 일체 겸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공무원을 같이 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데 결론이 왜 못하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하는 말은 없지. 개인들은. 그럼 국가공무원법이 못하게 해요. 반대로. 공무원은 어떤 개인의 영리 목적에 다른 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가능하게 하면 전부 다 공권력을 이용해갖고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데 이자가 다 눈이 멀어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중개업을 못하는 거예요. 또 사립학교법 이런데 또 사립학교 교원법. 그러니까 선생들 이런 선생들도 교육은 100년 되게거든. 그럼 교육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생들이 그냥 학교 앞에다 부동산 차려놓고 장미부동산 수업시간에 자습시켜놓고 가서 계약서 쓰고 오고 너 엄마는 왜 한 번도 학교 안 오냐? 반장시켜줄게 와라. 왔더니 분양권 하나 사라네. 연분에는 정신이 없고 잿밥에만 또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체 다른 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서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우리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왔네. 우리나라 직업이 3만 가지란 말이에요. 대략. 그럼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같이 하고 싶어. 내가 소질 있는 분야. 여러분 어떤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중개업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우리 법을 찾아볼 필요가 없지. 우리 법은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을 규율하는 법이 다 있거든. 거기에 관련된 법이. 그럼 그 법을 찾아봐야 돼. 아시겠나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모든 법을 알겠어 모르겠어. 그거 알면 여가 있겠어. 저도 청와대에 갔겠지. 사람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살았지. 국가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먼저 해먹어버린 사람이 임자잖아 지금. 말똥 치우는데 800억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은 찾아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직종의 법을 찾아봐서 여기서 못하게 하면 못해. 그러니까 우리 법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기본소를 보면 돼요. 3번 중개법인의 겸업에 대한 보수. 자, 보수 그건 두 번째 줄에 줄치면 돼요. 따라서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합의 동글뱅이 합의로 받아요. 지금 이 겸업은 여러분들 이걸 해주고 그 위탁자하고 의뢰한 사람하고 합의로 얼마든지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업체나 도배업자 소개해주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다니까. 중개업자들이 잘 안 받지. 근데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가져와요. 원래 여러분들. 이삿짐 센터에서도 마케팅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업활동. 그럼 중개업자들이 계약서 주면은 다 무슨 익스프레스 써졌지. 봉투에. 거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지. 우리 이삿짐 센터. 협약이 맺어졌겠지. 그럼 그 봉투 한 다발 들고 와요. 중개사무소. 사장님 봉투 떨어졌나요? 해서 거기 보면 하나씩 소개하면 한 호만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또 그 이삿짐 센터 소개해 주지. 은행 대출 알선해 주면 중개업자에게 다 커미션 나옵니다. 왜냐면 그것도 중개업이에요. 은행에서 다 주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겸업으로서 별도로 다 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이런 중개업에 대해서는 법정 수수료 규정이 따로 있어. 이제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그거 써졌잖아. 중개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이 이 겸업 업무가 다른 겸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거기 보라니까 책을 딸싹거리고 있네 지금. 외워야 한다니까. 책 몇 장 남았는데 시험은 몇 장 남았어? 시험보니까 몇 장 남았어요. 나도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외우라니까. 그래서 그 3번에 첫 번째 줄 봐봐. 겸업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한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합의로 받는다. 그게 100점이요. 그렇게 알면요. 자, 이제 특수법인은 필요 없어 아직이. 여러분 특수법인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농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걸 말하니까. 그래서 이 6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고용인이 나와요. 40페이지 개공의 고용인. 자,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고용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들, 거기 보면 이미 우리가 첫날 용어의정의 편에 나왔지. 거기 여러분 직원에는 종류가 두 가지였죠. 뭐와 뭐였나요? 고맙습니다. 기억해 줘서. 소공이 있고 중개 보조원이 있지. 그래서 거기 써졌잖아. 다시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자, 2번 큰 2번 고용인의 고용에서 고용의 임의성이라고 되어 있네.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내가 꼭 직원을 채용해야 되냐, 내가 혼자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니야. 혼자 해도 되죠. 중개업자들 혼자 하는 중개업자도 많죠. 그러니까 직원을 꼭 채용해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그걸 임의성이라고 그래야. 의무가 아니다. 혼자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 2번 신고 의무. 잘 기억해야요. 개공은 소공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 동글뱅이 업무 개시 전 동글뱅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내년에 오픈을 해서 내가 직원을 하나 쓰기로 했다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고용을 했다면 신고하라고 돼 있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신고를 하고 일을 시켜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종료라고 나오네.
해고했거나 퇴직해서 종료해도 또 신고를 해줘야 해요. 며칠 내? 여기는 10일이죠? 10일. 날짜를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신고 안 해버리면 여러분 다 제재가 따라요. 나중에 또 제재가 뭐냐? 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아야 돼. 요즘 여러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원칙은 다 고용신고가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근데 또 신고를 잘 안 해요. 직원 또 고용하고 그러면 또 사대 보험에 막 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또 보험 들어주고 나면 또 직원들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중개업에 근무해요. 예? 어쩌는가 보려고 한번 실실 돌아다니면서 사명감 없이 되게 근무하느냐. 되게 사명감이 없어요. 연말 연시에 막 여기저기 이제 모임이 많단 말이야. 술 먹고 다음날 안 나와버리네. 근데 뭐라 했더니 또 그만둔다네. 또 이런 경우가 많거든. 신고해놨더니. 나중에 보면 또 까치부동산에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 다니는가 했더니 또 언제 보니까 또 딸기에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개업이라는 것은 이 사명감이 없어서 고용신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에이라 모르겠다고 중개업자들이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들어있어. 그럼 또 옆에 또 까치가 또 찔러버려. 그거 항상 내부에 척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걸리면 이제 업무정지 당하지. 그래서 현재는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인의 이제 업무 범위.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첫째 주 때 용어의정에서 다 한 거예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란 뭐라 했어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서를 쓸 수 있다겠나요? 있다겠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봐봐. 즉 거기다 줄쳐야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이제 중개 업무 수행. 여러분들 우리가 첫날 용어의정의 표현에서 이걸 줄친 적이 있었거든. 가보면 다 줄쳐졌어요. 신나게. 이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래계약서, 즉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은. 그것은 나와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속 나올 내용이에요.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줄만 치고 가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조원을 봐요. 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자지. 그래서 단순 두 번째 줄.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한다고 이미 우리가 첫날 줄친 거라니까 용어의정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치고 거기 또 줄치면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은 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소공과 보조원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중개업무 수행을 못하게 하고 이자는 단순 보조업무로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기부 발급 이런 것만 하도록 돼 있었죠. 이게 이제 보조원이야.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도 하고 또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제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개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이번 순환에서는 넘어가면 만약에 이 직원들이 의뢰인 손님에게 사기쳐 버렸다니까. 토지를 갖다 중개하면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해제됐다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개발 계획이 확정됐다고 빨리 사세요. 가격이 아마 두세 배 오를 거다. 나중에 사고 나서 봤더니 개발 계획은 커녕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버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자가 1억 원의 손해를 봐버렸대. 그랬을 때 이 피해자 이자가 이자들에게 손해배상 문제와 이때 사장님인 이런 얘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 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15조가 사장님은 다 책임지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의 관계에서는 민사, 거기 민사라고 써있죠. 2번 행정, 3번 형사, 형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반드시 이게 구별해야 해요. 이건 법은 가장 기초입니다. 어? 여러분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또는 친구로부터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럼 여러분 친구한테 돈 받으려면 돈을 이 문제로 안 갚아 이 친구가. 그럼 내가 걔네 집에 경매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일단은 뭐 돈 달라고 소송해야 되겠지. 그럼 민간인들의 일반적인 채권 채무 관계, 이건 민사라고 그래. 그것을 여러분 민사상 소송할 때는 민사법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민사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시험 봤는데 복수 정답에 시비가 벌어졌어. 국가가 했단 말이야. 나에게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럼 내가 소송할 수 있거든. 그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행정소송. 그 다음에 형사소송. 내가 얻어 터졌다. 징역, 폭행, 절도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형사책임. 형사법원, 행정법원, 민사법원 다 있어. 이렇게 법원이 이렇게 종류가 있다니까. 그럼 이혼하라고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민사과 민사법원의 가정법원으로 가야 돼. 근데 그냥 여기 가갖고 헤매고 다니다가 순번이 지나가지고 그냥 이혼도 못해요.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봐봐요. A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B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교통사고.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사건 해결되는 걸 많이 봤을 거야. 일단은 피해자가 죽었다. 그럼 이자에 대한 재산상이 뭐예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안 해? 이거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럼 평생 벌 수 있었던 재산상 소득이 있잖아, 소득. 그런 거 물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 돈 물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민사라고 그러지. 그럼 민사는 되게 어디서 해줘? 돈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하지.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이거 봐가지고, 물론 음주 같은 것은 특별히 뺑소니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준다면 보험회사는 민사 책임을 져줘, 형사 책임을 져줘. 보험회사가. 네? 뭔가 책임은 지는데 모르겠다고? 이제 그걸 알아야죠. 법 공부하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민사를 해결해 주지. 형사도 지어주나, 보험 직원이? 병원 와가지고, 사장님, 이 사고를 쳤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들어갔다 올 테니까 그냥 보험 직원이 교도소 들어가나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오나요? 사고가 어떻게 났냐고 물어보고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는가를 평가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민사사건은 보험회사에서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이자가 만취 운전으로 드러났어. 알코올을 측정해보니까 만취가 되면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시키지. 농도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거든. 운전면허 취소, 면허 취소, 이런 걸 왜 행정책임이라고 경찰청장이 하거든. 그 다음 이자는 사람을 죽였으니 구속되잖아. 구속,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형사책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하나가 다 이렇게 처벌되잖아. 이제 알아두어. 상식으로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다 이렇게 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동산 사고가 나면 민사, 돈, 행정, 여러분들 등록이 취소된단 말이 있었지. 업무정지란 말이 있었지 지난주에.
이런 걸 다 행정처분이라는 거. 감독관이 하는 거. 돈을 민사책임이라고. 그 다음 우리는 형사책임도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형벌이 뭐였지? 1-1이었지. 앞에 째가 징역형이었지. 뒤에가 뭐야? 벌금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징역 벌금을 형사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범죄다, 민사범죄다 이렇게도 방송에서 막 나와. 그래서 내가 폭행을 했다, 내가 절도를 했다, 횡령, 사기 다 형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사, 행정, 형사를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면서 이자에게 사기 쳐버렸다. 사기 이런 거 중개업자들이 사기 많이 치잖아. 직원들이 치기도 하고. 그러면 민사책임,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으로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목차가 뭐라고 되어 있어? 민사, 행정, 형사. 교통사고 생각하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에서 민사를 물었는지 형사를 물었는지 그런 거 구별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 강의에서는 그 목차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뒤에서 하나하나 다 나와요. 이제.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민사, 형사, 행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저게 딱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세요. 기초에서는 그 정도 설명하는 거예요. 넘겨보면 이제 4절에 이제 인장 등록이 나와요. 중개업자들이 계약서 쓸 때마다 도장을 찍는 거 봤죠? 그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법에서 요구한 그 도장만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 그 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좀 쉬었다 갑니다.